한영의 공감복지 라디오, 오늘은 인천 사회서비스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천 사회서비스원에 속한 다양한 복지시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만나보는 시간이거든요. 자, 오늘 인천 사회서비스원만큼이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관인 인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김영구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신 시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인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그 김영구 센터장입니다. 네. 저희 인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이제 2014년에 개소했으니까 네네. 올해로 한 11년 정도 됐나 네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보통 이제 사회적 기업 하면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정의나 개념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이렇게 네 개를 포함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네네. 현재 인천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 한 270개 정도, 협동조합이 한 920개 정도 됐는데 마을 기업은 한 60개, 자활 기업은 한 40개 정도 돼서 전체 한 1,300개 정도를 지금 이제 그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뭐 분야는 뭐 일반 기업들과 같이 이제 이런 뭐 교육, 제조, 뭐 이런 뭐 문화예술, 스포츠, 네. 보건 뭐 이렇게 해서 건설업 이렇게 다른 직종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네. 네. 저 센터장님, 저 마이크를 좀 보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데 다른 분들이 잘 못 들으실까봐 네. 제가 걱정이 되니까 마이크를 좀 잘 사용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자활기업까지 해서 1,300개의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조금씩 다 개념은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약간씩 이제 개념은 좀 다르긴 하고요. 네. 조금 이제 이 사회적 경제 개념을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나라마다 이렇게 또 지역마다 뭐 이게 조금씩 다른데 조금 이제 그 어려운 얘기를 조금 하면 네. 경제 이러면 사실은 이제 경제는 오이코노미아 이래서 이제 이게 집안 살림 관리하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네. 자급자족을 하고 예, 이렇게 예. 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물건이 좀 부족하고 자급자족하는데 부족하면 시장에서 이제 일부 조금 사오는 정도 시장이 네. 있었긴 네네. 했던 거죠. 예. 이제 이렇게 하다가 18세기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이러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제 수요 공급에 맞게 조절하는 것들이 되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작동을 한다. 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경제가 잘 작동이 되다가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뭐 70년대 석유 위기가 이렇게 겪으면서 시장 경제가 갖고 있는 이런 이제 자기 조정 기능들이 붕괴가 되는 것들이죠. 네.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이 잘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이제 이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유럽이나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서 이런 시장 경제를 좀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좀 뭐 없을까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다가 이제 등장한 것이 사회적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모든 것을 다 대체해 주지 못하지만 시장이 네. 이제 효율성도 있고 좋긴 하지만 거기에서 빠진 부분들이 좀 이런 걸 보완해 주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른바 그냥 사회적 경제 뭐 사회 연대 경제 이제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죠.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고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나 각국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정책이냐면 포용적 성장 정책이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 이제 inclusive growth. 그러니까 성장을 하되 네. 기존의 이제 경제 성장은 그대로 하되 여기에 이제 여성, 청년, 노인 이런 취약계층도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들에게 이제 이런 직업을 준다거나 뭐 교육을 한다거나 이렇게 적극적 노동 정책을 이제 추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사회 서비스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 사회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성 이제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그 제공해 주는 것들 이제 사회 서비스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사회 서비스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용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장 정책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성이나 청년이나 노인들 같이 이 생산에 있어서 기존의 100%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의 물건도 구매를 해서 경제 활동을 좀 돌아가게 해주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내가 이제 아픈데 병원을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과 경쟁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이런 간격을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정부나 줄여주자. 기관 이런 이런 제3섹터가 나서서 그걸 줄여주고 연결해주는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힘이 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준다.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전반적인 그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적 기업의 무슨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영리를 목적으로 네, 하고 영리. 있고 예.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위기가 오는 경우는 이제 고용이나 투자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하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경제 위기가 많이 오면 그만큼 이윤이 안 남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 경제 호황 그다음에 경제 위기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투자나 뭐 매출 고용들이 이렇게 변화들이 좀 있는데 네네. 이게 반대로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제 그렇게 경제 위기나 사회적 위기가 올 때도 이렇게 매출이나 고용을 늘리고 투자하는 이제 이런 사례가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례가 인천 사례인데 이제 코로나 19라고 이제 한 최근 한 4, 5년 전에 이제 네, 그랬죠. 코로나가 크게 이제 팬데믹이 그랬습니다. 왔던 사례 예,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로 일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투자나 그다음 매출, 고용 이런 부분들 다 줄이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가 연구한 자료를 좀 쭉 보니까 2019년부터 2021년, 22년까지 이렇게 보면 그 시기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 사회적 기업들도 코로나 네, 위기 네.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매출, 네, 고용, 뭐 이런 경제 활동이나 이런 게.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보건, 사회 서비스업 이런 데는 매출,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보고 있는 네네. 것이죠. 왜냐하면 그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쓴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회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욕구가 되니까 오히려 이제 더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그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가 경제 위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사회 현상을 조절을 네, 하고 네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완화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네, 이태리 그렇습니다. 모델이에요. 예. 이태리에서는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에 패전을 했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 되게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민간에 맡겨두기도 어려우니까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권장하도록 하고 이게 이제 지역 주민, 시민단체 이런 데가 연결하도록 하고 국가가 재정을 좀 일부 넣으면서 이제 이런 네. 사회 혼란을 이제 극복한 사례인데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그게 이태리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처럼 이게 저수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이게 저수지가 바로 뭐냐면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설명을 아주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이렇게도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사회적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다. 경제의 균형을 잡아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대기업이 사업이 잘 돼갖고 계속 성장만 하게 되면 그 성장 뒤에는 그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그 그늘을 지지 않게 어느 정도 억압을 해주고 일반 경제는 그리고 사회적 경제는 그 성장을 할수록 그늘이 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이 어느 정도 보완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워낙 잘 알고 계시니까 이쪽 네, 개념 잘 네. 아시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보완제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 경제 네. 보완제라고 이렇게 네,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아주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일종의 저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제 종잣돈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종잣돈을 주면서 네, 경제 활동을 해서 이익 창출을 해봐라. 네. 이런 개념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은 아니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기업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진심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몇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 요것도 되게 재미난 사례인데 이제 네. 제가 이제 직접 기획을 하고 좀 진행했던 건데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 왔는데 예,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기관, 학교 이런 데 다 이렇게 이제 폐쇄를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못 가고 막 이랬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초등학교 저학년들 1학년, 3학년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 입학도 못 하고 친구도 없고 그다음에 집에 앉아서 이렇게 혼자 있고 이제 부모들은 다 이제 또 직장 생활 하시니까 하고 이러니까 네, 네,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우울증이랄까 또 심리적으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폭력적 이게 행동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미추홀구, 서구, 계양구 또 그다음에 이제 남부발전 수도권 매립지 공사의 후원을 받아서 네. 여름 방학 때 이제 겨울 방학 동안에 이제 그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돌봄을 1대1로 이제 한 사례가 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코로나가 워낙 심하니까 이런 걸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워낙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좀 많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집단으로 모여서 일정한 공간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차라리 1대1로 찾아가서 하자. 비용은 좀 많이 드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 돌봄을 좀 했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뭐냐면 아이들의 이제 유명한 그 심리학 박사가 이제 같이 이제 이걸 참여를 해서 이제 사전 사후 검사도 하고 뭐 심리 검사를 좀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니까 뭐 우울감, 행동 이런 데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폭력적 행동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완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사례 발표도 하고 책도 내고 뭐 이랬던 적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니까 2022년, 23년도에는 이게 이제 그 거점에서 이렇게 일정한 공간에서 15명, 뭐 10명 이렇게 모아서 이런 돌봄을 좀 하다 보니까 오히려 네, 네. 또 이게 집단 학습도 생기고 또 이렇게 단체 활동도 생기고 또 부모들은 따로 모아서 부모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쪽에 다 이렇게 좋은 이제 사례가 좀 나타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것도 좀 재미난데 이제 그 연수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 어니스트 예. 푸드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는 이제 중장년들 이제 1인 가구 이 사람들 대상으로 반찬 배송을 좀 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네, 요즘에 이제 60대, 50대 후반 60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게 외롭고 또 그다음에 이제 고독하고 또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렇죠. 직장이 정리되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생활 범죄들이 늘어나는 게 많아요. 이게 되게 네,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제 되게 고독하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해서 이제 반찬 배송 사업을 좀 했는데 이게 이제 연수구 뭐 비영리단체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이제 반찬을 배송했는데 이게 이제 찾아가는 맛있는 반찬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네. 반찬도 이제 갖다 주고 그다음에 반찬에 이렇게 레시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먹으세요. 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담아서 이렇게 하고 맞춤형 영양 관리 이런 것들을 했죠. 또 이제 약간 중장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뇨, 뭐 고혈압, 그렇죠. 뭐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니까 또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맞춤형으로 이렇게 이제 반찬도 해주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반찬만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침에 가서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도시락을 걸어놔요. 걸어놨다가 그 다음날 이건 안 가져가거나 이러면은 네. 이제 이틀 정도 이제 그게 이제 도시락을 안 가져가면 바로 이제 연수구청에 이렇게 이제 신고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연수구청에 나와서 네.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독사도 방지하는 예.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반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이게 이제 안부도 배달하고 그렇죠. 또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있는 이제 이런 사례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가 이제 어니스트 K푸드라고 네. 그 대표님께서도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때도 제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걸 느꼈는데 바로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했던 그런 사업이군요.
네. 이게 사실 고독도 해결을 해주고 네. 또 영양도 챙겨주고 네. 그리고 이제 안부도 물어보는 돌봄도 해주기 때문에 네. 앞서서 언급해 주신 이 얘기가 바로 내년도부터 이제 전반적으로 시행이 될 돌봄종합지원법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그 사회적 경제기업에서는 이제 새로운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시죠. 굉장히 네. 좋은 이런 이제 그 사례가 되겠고, 네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조직, 그 다음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되겠죠. 그동안 하시던 일의 연장성산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신경 쓰셔서 뭘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원래 하시던 일이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그 부평의 평화의료복지 뭐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네, 여기는 네네. 이제 의료사협이죠, 이른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의료 복지 전문가 이런 데와 같이 이제 그 건강 의료 복지 돌봄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하고 건강 검진도 하고 가정 방문도 하고 뭐 치료도 하고 뭐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평화의료복지 이사장님을 직접 모셔가지고 자세하게 활동 사항을 이제 들어보시면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네, 알겠습니다. 지역 통합 돌봄의 이제 중심적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앵커 네, 시설이라고 네. 보시면 네, 되겠는데 네. 인천에는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부평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이제 이 의료 사업이 그래서 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이쪽에 서구나 중동구나 미추홀구 이쪽에가 좀 열악한데 여기도 한두 개를 더 만들면 어떨까 이런 구상은 네.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국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의사협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법률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전문가 집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분들끼리 이제 책자를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네네. 이 책의 그 어네스트 그 뭐죠? K푸드 푸드, 네. 그 이선진 대표님이 나오셔갖고 그때 이 책은 보긴 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책을 총괄적으로 만드시고 함께하신 우리 센터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그 제목은 뭐 돌봄 지역에서 출발하다 이렇게 이제 잡았고요.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적 기업 중에서 주로 이제 사회 서비스 하는 교육업종, 문화예술 이제 이쪽 네, 분야들이 네, 네.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동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들 이런 데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던 것들을 이제 사회 서비스 실천한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네.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읽어보고 괜찮은 사례들이 몇 개 있었다. 특히 이제 어니스트 푸드 이런 사례는 되게 좋은 사례 중에 하나서 작년에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박람회 때도 사례 발표하고 막 이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하고 이제 저희랑 같이 이제 이런 시범 사업 좀 하고 또 이제 저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좀 준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완료 보고서를 쭉 이제 이렇게 받아보고 읽어보니까 내용이 되게 좋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책으로 하나 딱 엮으면 참 좋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구상을 좀 하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네. 이런 사례들을 모아서 야, 책을 한번 내자. 이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책을 처음 써본 사람도 있고 뭐 이러죠.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네네. 완료 보고서 자료만 있으면 된다 이래서 이제 그 자료를 갖고 제가 받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림, PPT 자료, 도표 이런 거 싹 지우고 텍스트만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걸 AI에다 집어넣고 이제 그 네, 한번 초안을 네,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 교육을 AI로 이제 글 쓰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한 2번 정도 수업을 좀 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자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처음 글을 쓰는 대표도 있고 또 몇 번 써보신 분도 있는데 되게 좋긴 한데 많아서 좋긴 한데 문제는 뭐예요?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고 또 톤이 좀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 뭐뭐 하였습니다 이런 거 어떤 사람은 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상황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8번 정도를 이렇게 교정 좀 보고 수정 좀 했는데 제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죠. 이것 때문에. 네, 수고하셨네요. 읽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20명에게 책 출간할 기회가 주고 이거 끝나면 작가로 이게 등단한다 그러면 다음번에 이렇게 이력에 되게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한 번 책을 쓰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쉽다. 처음이 어렵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만들었죠.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니까 되게 이제 보람도 있고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책은 무료는 아니고 15,000원 정도에 파는데 공공기관이나 뭐 관공서 이런 데서 이제 통합돌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무료로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그동안 말씀하신 그 사례들이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셨던 인천시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실장님을 비롯해서 많이들 나오셨었거든요. 이선진 사회적 기업 어니스트 K푸드 대표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에 아이들의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미술교육, 음악교육, 교육 위주로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게 이제 돌봄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이분들 저희 프로그램에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번 출연하셔서 내년을 대비한 돌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좀 초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기회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말씀하신 사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몇 가지 또 이런 책자를 만드시고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뭐 아이디어 같은 것도 많이 나오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돌봄을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내년 3월부터 이제 지역 통합돌봄이 이제 실행되는데요. 네.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점이 좀 되고 또 되게 중요하긴 하고 중요성이 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역에서 이제 공공기관은 뭐 예를 들어 서비스원이나 인천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그 공급 전략 또 이제 통합돌봄 전략을 이제 하시면 되겠고 그럼 민간이나 또 지역에 또 마을에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관련된 단체들은 그럼 뭐 할 건가 이런 것들인데 그게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뭐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조직, 지역사활센터, 뭐 복지관, 노인 일자리, 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이런 기관들은 이게 이제 마을 돌봄 추진단을 이렇게 만들 필요가 좀 있어요. 이 사례가 광주의 북구 사례거든요. 그 지역에서 돌봄과 관련된 민간 단체들이 모여지는 거죠. 한쪽으로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모여지고 한쪽으로는 민간 이제 이 기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돌봄을 좀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공급해주고 또 필요하면 어떤 것을 할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야별로 맞춰서 이렇게 논의를 하면서 지역에 적어도 이제 구 단위로 이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뭐 주변의 사람들과 좀 논의를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다음에 좋은 아무튼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현재 인천에는 그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제 비영리거든요. 여기 이제 중앙정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 4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돌봄 관련된 데가 한 50% 정도 돼요. 약 대략 보면.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많은데 이게 이태리 모델처럼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게 돌봄 서비스를 좀 확대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G2 사업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요런 거랄까 뭐 공동체 돌봄 특히 이제 현 정부에서 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뭐 사회주택 뭐 이런 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센터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면 계획도 세우고 행정적인 것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실질적인 참여는 이 많은 센터에서 또 컨트롤하시고 그러면 좋은 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의 이 얘기들을 듣고 있다 보면
나도 이제 노후가 되면 이 사회적 경제 기업과 함께 돌봄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 노후는 걱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뭐 좋은 얘기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말씀 결론의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 잘 아시다시피 아까도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경제는 이제 시장 경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이런 보완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시장 경제를 뭐 부정하거나 시장 네네. 경제를 뭐 저기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장 경제가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벽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완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ILO랄까 뭐 UN이랄까 뭐 OECD 이런 데서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적 경제 정책, 사회연대 정책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하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네. 결의도 하고 있는 뭐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그 권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그러다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바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국정 과제로 이제 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이제 82번째 이제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만큼 이제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좀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많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 그 사회적인 트렌드고 국제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네.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네네. 자, 오늘 바쁘신 중에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면 우리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자세히 시간 날 때마다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시간 함께 해 주신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김용구 센터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